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하여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입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향후 3년간 사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명에게 가족돌봄 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현장 노사의 임금 결정이나 노동자들의 직장이동 등에 참고할 수 있는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중 임금구조 부문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체 특성, 직무 특성 및 인적 속성별 임금 수준을 도출한 것으로 현장의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전반적인 임금 분포 및 임금 격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정보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임금 분포 현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임금 통계를 2020년 6월 기준 임금 수준으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로 임금 직무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2016년제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 내 등을 반영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이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시행됩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3일과 26일 양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채용 박람회, 채용 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지연, 취소되어 채용 정보 취득이 곤란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공공기관별 세부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쿠팡이 국내 일자리 창출 9월 기준약 8명을 신규 채용해 국내 고용 규모 순위 3위에 오른 반면 같은 월에 6,000명의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채용한 규모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임시직 중심의 킥경제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채용이 줄어들면서 올 하반기 구직자들이 느낀 구직난 수준이 5년 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18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체감 구직난을 조사한 결과 85.9%가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이 대졸 이상 노동자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고졸 이하 노동자는 대졸 이상 노동자와 견주어 볼 때 단순 노무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임금 차이가 적은 반면 판매 종사자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고용노동부 임금 직무정보 시스템을 통해 발표한 2020년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녀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각각 4,873만 원, 3,373만 원으로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근로자 1년간 평균 임금 소득이 5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연령대가 낮은 건설 근로자일수록 다른 일을 찾겠다는 응답이 많아 건설 현장 고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젊은 층 진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직업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앞두고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대하였습니다. 노동계는 단체협력 유효기간 연장과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노조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가 카카오티 소속의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또한 대리기사와의 계약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경기지노위는 대리기사의 근무 방법이 카카오티가 일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카카오티의 이용여건에서도 카카오가 대리기사를 지휘 감독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판교 지역 IT 게임 업계 노동자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업무 환경에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재택근무 등으로 출퇴근 방식이 변했고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폭력처벌법, 경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세로 미국의 요양시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카고 대도시권을 비롯한 일리노이주 11개 요양시설 직원들이 급여 인상 및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동시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50에서 299인 사업장의 조 52시간 근로를 이해하는 계도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두면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해 추가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를 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가던 직원이 6교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김 씨의 퇴근 전 발생했다며 현장 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